안녕하세요, 아랍니다. 아우라 이렇게 채널에 들어오시면은 이런 화면들이 이제 쭉 뜨는데, 개편을 제가 좀 많이 해놨어요.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데 요즘에 그래도 조금 시간이 나가지고 요거를 싹 촬영 클래스, 그 다음에 보정 마스터 클래스, 보정 클래스, 기초 클래스 분류도 하고, 영상도 이제 각 카테고리에 맞게, 각 등급에 맞게 이렇게 하고, ND 필터 계산기를 많이 쓰죠. 프로그램을 좀 만들었어요. 기초 클래스 가입하신 분들은 다 사용하실 수가 있고, 보정 클래스, 보정 마스터, 촬영 클래스, 온라인 촬영 클래스 분들은 다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유튜브에다가 이제 검색을 하면은 아우라 치시면 나오죠. 아우라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자, 이렇게 보고 영상을 보고 들어가셔도 되고, 빨간 게 나오면은 바로 들어갈 수가 있고, 영상을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영상이 보이고, 빨간색 로고가 있죠. 그냥 바로 여기서 빨간색 로고를 눌러버리면은 아우라의 메인 페이지로 이렇게 들어가요. 자, 그래서 메인 페이지에서 아우라 회원 가입하는 거는 여기서 가입을 누르셔도 되고, 여기 더보기를 누르셔도 되고, 유튜브에 링크 6개 이렇게 누르셔가지고 아우라 가입 후원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어저께 만든 요 재생 목록인데, 지금 이제 보시면은 여기 아우라 공지사항이라고 이렇게 생겼죠. 자, 그리고 아우라 기초 클래스 회원 전용 공지사항 댓글을 확인하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보정 클래스에는 1번 영상에다가 액션하고 물반사라든가 보정에 필요한 파일들을 거기다가 이제 다 댓글로 달아놨는데, 여기도 이제 보정 클래스 회원 전용해서 댓글에다 달아놓을 거예요. 마스터 클래스 마찬가지고, 촬영 클래스 같은 경우도 아마 생길 거예요. 그래서 각 등급의 혜택, 꼭 필요한 어플이라든가 회원 전용 링크가 필요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제일 위에 상단에서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이 영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그냥 시간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제가 사진 하나만 그냥 올려놓은 거고, 공지사항 댓글을 확인하세요 이렇게 돼 있죠. 아우라 ND 필터 계산기, 노출 사각형 어플, 아우라 아카이브 마스터 갤러리, 아우라 출사지도 승인 또는 접속 링크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 링크가 기초 클래스 이상인 분들은 이렇게 보여요. 그 다음에 여기 영상도 이제 이렇게 보이는데, 회원이 아니신 분들은 어떻게 보이냐면은 영상이 재생이 되지 않고 이렇게 검은색으로 보이고, 댓글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댓글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회원 전용 영상 링크에다가 이 댓글에다가 이렇게 링크를 달아 놓는 거예요. 그 등급에 맞게 그 영상을 볼 수 있고, 또 댓글도 보이기 때문에, 댓글에다가는 제가 어떤 내용을 다 써놔도 그 등급의 회원은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회원을 가입하지 않으시면은 일단은 요거 이제 볼 수는 없다. 여기 어차피 제가 이제 기초 클래스 이상의 회원님들을 위해서 이제 만든 영상이기 때문에, 고민하시거나 아니면은 조금 써보고 싶다 그러시면 회원 가입을 하시고 사용해 보시면 좋을 거예요. 그렇게 사진 생활하는데 아깝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저께 지금 올리고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누군지는 아는데 제가 실명은 말씀 안 드리고 벌써 이제 사용을 해보신 것 같아요. 오늘 아침까지 테스트 했었는데 약간 오류가 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수정이 거의 다 됐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4개를 다 누르셔도 되고, 일단은 ND 필터 계산기라고 있는데 요거를 누르시면은 거의 모든 거로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아우라 ND 필터 계산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주 가는 것들을 제가 이제 이렇게 좀 등록을 해놨어요. 바다 사진을 찍으려면 삼각대 필터, 스파이크 등등 제가 거의 검증을 했고, 수강생들이 들어오시고 그러면은 다 포토클램 장비를 추천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필터가 이제 깨진다거나 아니면 센터백 이런 것들도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이제 청소 도구 세트들도 있고, 우리 아우라 채널을 제일 많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포토클램도 여기다 넣어놨어요. 아카이브라고 되어 있는데, 요건 뭐냐면은 요것도 아까 기초 클래스 공지사항에 있는 댓글로도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 여기에서 타고 들어가실 수도 있어요. 아우라 포토그래피 마스터 이렇게 돼 있죠. 제가 한 6년 전부터 유튜브를 하면서 장노출에 대한 사진 작가들도 소개를 정말 많이 해드렸죠. 그 다음에 오프라인 클래스로 오시는 분들도 첫 시간에는 꼭 이 해외 작가들이나 파인아트 이런 작가님들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데, 그 작가님들을 다 모아놨어요. 여기 장르가 조금 빗나간다려면 좀 빼고, 이게 처음에 한 150분 정도가 됐었는데 150인명이 넘었죠. 그래서 다른 폴더로 옮겨놓고, 여기는 미니멀리즘, 그 다음에 장노출, 백, 요런 작가들만 정확하게 모아놨어요. 요것도 아마 시리즈로 계속 만들 것 같아요. 기초 클래스 회원에 접속 링크가 계속 나가겠죠. 그래서 지금은 아우라 아카이브 마스터 갤러리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꼭 장노출이 아니고 이제 뭐 길거리 스냅, 그다음에 역사적인 사진가, 예전에 제가 백인의 사진가 이런 것들도 이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요거를 갤러리를 사진 작가 갤러리를 계속 만들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첫 번째로 일단은 마스터 갤러리라고 하죠. 바다와 장노출 요런 테마로 묶인 작가들을 69명을 엄선해가지고 일단 분류를 해놨어요. 그리고 요거는 계속 업데이트가 돼요. 업데이트가 수시로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뭐 따로 뭘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쭉 내리면은 이 홈페이지가 이렇게 이제 썸네일로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내가 이 사람 사진 한번 봐야 되겠다. 프란체스코 골라? 누르시면 돼요, 그냥. 누르시면은 요런 작가로 사이트로 바로 가는 거죠. 영상으로도 제가 올려드렸는데 이것도 좀 찾기고 저도 사실 찾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오래전부터 생각해 왔는데 이제 이렇게 작가들의 사진에 웹사이트에 바로바로 접속을 할 수가 있다. 요것도 이제 검색도 되게 만들어 놨어요. 자, 마이클 캐넬 한번 검색해 봅시다. 그러면 마이클 캐넬 이렇게 바로 검색이 되죠. 저 M자면은 한참 뒤에 36번째 있는 건데 바로 검색이 되고 마이클 레빈도 같이 검색이 되죠. 자, 근데 요게 영어만 되는 게 아니고 해외 사이트에서 이렇게 하면은 한글은 검색이 잘 안 돼요. 자, 근데 저는 요거 한글로도 검색이 되게 해놨어요. 자, 한글로 마이클 이렇게 치면은 마이까지만 한번 쳐봅시다. 자, 마이클 캐냐, 마이클 레빈 이렇게 두 개가 다 검색이 잘 되죠. 두 작가님들이. 나는 알파벳으로 그냥 찾아볼래 그 주변 사람들. 그러면은 M을 이렇게 누르면은 바로 이렇게 M자부터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자, 그래서 이 자료만 해도 어마어마해요. 이게 제가 선별적으로 골라놓은 게 69명이라 그랬잖아요. 좀 장르가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벗어난다면 풍경으로 빼기도 하고 이제 그런 작가들만 이렇게 돼 있는데 인스타그램에서도 친구가 돼 있거나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보는 거하고 이런 사진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추천을 하는 게 이 컴퓨터로 보는 게 상당히 좋거든요. 컴퓨터로 큰 화면으로 해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천천히 하나씩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려도 어떨 때 보면 요 한쪽의 테마만 보여드리고 끝내고 시간이 항상 뭐 1시간, 2시간씩 막 넘어가고 그러니까. 근데 요런 거는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진짜 좋아하는 음악 딱 틀어놓고 천천히 보는 거예요. 그냥 오늘은 이 작가, 오늘은 이 작가 계속 보면서 그러면은 뭐 또 다 볼 때쯤 되면 제가 또 업데이트하고 또 다른 것도 또 나오고 또 그러죠. 자, 그래서 요거만 해도 상당히 좋다. 그죠? 아주 잘 만들었죠. 깔끔하게. 오늘은 사진이 안 찍고 뭐 집에서 좀 쉬는 날이야. 그러면은 컴퓨터에서 음악 딱 틀어놓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 갤러리에서 보다가 아우라 앤디 필터로도 이렇게 이제 들어갈 수가 있고 아우라 필터 계산기 이렇게 나오죠. 여기는 어차피 기초 클래스 이상이지만은 보정 클래스나 아니면은 요게 다른 분들하고 뭐 그냥 가입이 안 된 분하고 같이 보다가 가입을 해야 되겠다. 아우라 가입하고 나도 이런 거를 다 이용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아우라 가입 눌러서 자, 여기서 이제 기초 클래스로 들어가셔야 돼요. 자, 후원에는 진짜 말 그대로 후원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기초 클래스로 가입을 해주시고 나는 보정도 하겠다. 그러면은 보정 클래스 가입. 그 다음에 온라인 보정 클래스 이렇게 있고 지금 온라인 촬영 클래스도 생겼어요. 여기도 지금 두 분이 들어와 계세요. 기초 클래스 정도만 할래. 이렇게 해도 출사 지도를 이용하면서 지금 말씀드리는 갤러리, 엔드 필터 계산기 이런 거 다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초 클래스 이상 등급으로 되면은 아우라 회원으로 이렇게 가입을 누르셔서 결제를 하고 가입을 하시면 된다. 자, 그래서 이 마스터 갤러리는 제가 왜 만들었냐면은 전문가들이나 좀 오래되고 막 핫셀, 뭐 후지 이렇게 쓰시는 분들은 엔드필터 계산기를 거의 쓸 일이 없죠. 근데 초급 분들은 이렇게 걸어놓고 내가 30분짜리, 1시간짜리 뭐 이런 장노출을 찍는다.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계산 미리 다 해놓고 심심하단 말이에요. 그냥 그럴 때 아카이브를 이렇게 눌러서 기다리는 시간에 전 세계의 유명한 이런 장노출과 롱익스포저 미니멀리즘에 관련된 작가들의 사진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라. 내가 구도를 잡으면서 내가 못 본 구도가 있지 않나 이런 걸 이제 보면서 그러면 저도 그러거든요. 저도 틈만 나면 봐요. 이렇게 보다가 구도를 다 잡아놓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는 내가 유명한 이런 해외 사진가들 보다 보니까는 내가 좀 수평선에 좀 안 맞게 찍었네 뭐 이런 걸 찾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같이 묶어놨다. 그러니까는 어떤 사진을 보든지 다 쭉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깔끔하게. 자, 다리를 찍더라도 색깔 넣고 이런 것들도 보고 하면서 아마 제가 봤을 때 이게 공부가 제일 많이 될 것 같아요. 저도 늘 갔다 오면은 또 보정을 했어요. 근데 보정을 했는데도 마음에 안 들면은 이런 작가들을 다시 한번 쭉 보면서
많이 하죠. 조지 디칼라키스 요 작가님도 상당히 유명하고 인스타에서 유명한데 일기 수업 때부터 알려드린 작가님이죠. 그래서 이런 유명한 사진 작가들의 사진을 쭉 다 볼 수가 있다. 자, 요게 아마 제일 큰 공부가 될 거예요. 기초 클래스 회원님들이시니까 출사지도가 이제 승인이 돼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 계산해 놓든지 아니면 미리 나는 다음날 갈 때 보면은 출사지도를 어디 가야 되지? 그러면서 출사지도도 바로 여기서 열리게끔 바탕화면에 빼놓거나 뭐 각자 링크를 들어가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자, 그래서 지금 출사지도가 837번이죠. 그래서 제가 이거 업데이트를 꽤 많이 했어요. 한 50개를 했어요. 지금 한 일주일 사이에. 그래서 여기에 뭐 고흥에 갔다 온 거 활개바위도 한번 걸어서 가는 길 쪽으로 해가지고 이런 것도 이제 한번 쭉 올려놓고 거제도도 저번 주에 해금강 아주 옛날에는 좀 많이 갔었는데 요거를 한번 저번 주에도 한번 갔다 왔거든요. 그 다음에 요런 장소, 그 다음에 외관, 군량식장 요런 데 새로 생긴 구조물들, 광주 쭉 돌아가지고 동해까지 해가지고 거의 700 몇 번대까지 있던 건데 837번까지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러니까는 요런 것들도 사용하기가 더 쉽게 바로 출사지도를 딱 눌러서 볼 수 있고 거기에서 이동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날씨죠, 날씨. 자, 그래서 윈디 파고를 여기다 넣어놨어요. 윈디에 보면은 뭐 구름도 있고 뭐도 있고 엄청 많잖아요. 근데 서해하고 남해를 볼 때는 바다 타임, 그 다음에 동해는 윈디나 아니면 바다 타임에 따라서 바다 날씨를 보는데 윈디가 또 의외로 괜찮아요. 그래서 윈디 파고를 여기다 넣어놨어요. 윈디 파고를 딱 누르면은 자, 여기 레이어가 상당히 많은데 강수, 구름 이런 거 다 빼고 파고만 넣어놨어요. 사진, 우리 바다 사진에 중요한 거. 그래서 내가 파도를 쭉 보다가 내가 지금 있는 위치가 여기 포항이야. 그럼 여기를 딱 찍으면은 포항은 현재 0.2구나. 파고가 났구나. 집에 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겠죠. 자, 그 다음에 대만하고 이쪽에 보니까 지금 파도가 엄청 세네요. 여기 딱 찍어보면은 아, 파고가 3.5 완전 태풍급이네요. 그죠? 자, 가오슝에 2.2. 자, 요거는 뭐 전 세계 다 되니까 후쿠오카 태평양 쪽 0.8. 좀 파도가 좀 있구나. 상당히 약하죠. 근데 오늘 다 실시간으로 이렇게 파도를 볼 수가 있고 내가 다음 주에 뭐 강릉을 간다. 강릉의 정동진부터 삼척을 해갖고 쭉 내려간다 그러면은 날짜를 쭉 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쭉 가면은 요거는 2주 정도를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음 주에 요것도 예상이니까 근데 다 달라지긴 한다. 자, 2주 후 토요일에 0.9. 좀 파도가 좀 세지네요. 자, 그리고 시간별로도 이렇게 쭉 이동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윈디가 이제 이래서 좋아요. 자, 그래서 파고는 이 계산기에서 바로 그냥 윈디 파고를 딱 눌러서 보시는 게 상당히 빠르고 편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바다 타임 들어가서 그쪽 지역 찍고 또 지역에서 어떤 항구를 찾아가지고 항구에서 날 파고 보고 또 하나씩 돌려서 봐야 되는데 그냥 딱 찍어버리고 다음 주 일요일 데스크탑에서 출사 계획을 세울 때도 아주 좋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무료 버전에서도 다 되는 거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어요. 프리미엄 버전으로 뭐 전환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바다 타임. 바다 타임은 뭐 우리가 제일 많이 쓰죠. 날씨와 물때 이런 거를 이제 볼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핸드폰에서도 강력하고 정확하게 다양한 지역을 볼 때는 바다 타임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최고예요. 그래서 이것도 핸드폰에서 똑같이 이렇게 열린다. 자, 그리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인스타그램 계산기에서 이렇게 계산해 놓고 노출 걸어 놓고 인스타그램 눌러서 제 거 들어와서 사진도 좀 보고 이렇게 하면 좋겠죠. 자, 그리고 유튜브도 여기다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제일 기초부터 촬영실기 마스터부터 이렇게 보시면은 물대표를 서해, 남해, 동해, 제주, 계절별 물대, 과거 물대, 날씨야 어플, 해외 물대 보는 거, 위치 저장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종류별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영상을 제가 한 300개 대본을 해놨는데 그런 스킬들이 다 올라갈 거. 이런 거 이제 가만히 앉아서 이제 기다릴 땐 이런 거 보시면은 되겠죠. 심심할 때. 그다음에 실시간 답사를 해가지고 아우라님이 최근에 어딜 갔다 왔나 이런 걸 보고 고정 영상은 이제 컴퓨터에서 봐야 되니까. 자, 그다음에 노출 사각형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제가 따로 영상을 찍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뭐냐면은 요것도 이제 장노출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노출 잡는 거 등가 노출을 어려워해가지고 보통 우리가 이제 노출 삼각형이라 그래가지고 조리개 셔터 스피드 ISO 요거 가지고 설명을 많이 하는데 ND 필터까지 넣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씩 조절을 해볼 수 있게 요거 이제 따로 나중에 영상을 따로 찍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아우라 가입 버튼이 이제 이렇게 있으니까 가입이 안 돼 있다.
이런 분들은 이렇게 이제 올라가시고 보다가 나는 윗등급으로 올라가겠다. 그럴 때도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필터 계산기는 한번 쭉 보시면은 필터 없이 측강한 셔터 속도 이렇게 친절하게 좀 말을 써놨어요. 이거를 기준 셔터 속도 막 이렇게 해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필터 없이 측강한 셔터 속도. 이게 뭐냐면은 내가 현장에 갔어요. 그럼 어쨌든 간에 사진 한 장 찍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125분의 1초야. 125분의 1초. 그 다음에 조리개가 8이었어. 그리고 감도가 100이었어. 물론 대낮에 이렇게 되진 않아요. 그죠? 보통 조리개 8이면은 500분의 1초나 대낮에 보통 밝다 그러면 이제 그 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는 오늘 아침에 이제 사진을 찍으러 나간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사진 한 장 찍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카메라에 보면 이렇게 노출개가 있죠. 그래서 정가운데 이렇게 있으면 정가운데 눈금이 왔다 갔다 하죠.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눈금이 이쪽으로 가면은 노출 과다, 이쪽으로 가면은 노출 부족이잖아요. 그죠? 그냥 적정으로 했을 때 그냥 뭐 뇌출계하고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카메라 노출계가 뭐 마이너스 1, 2, 3 플러스 그다음에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게 아니고 정 가운데 있는 거, 이게 그냥 적정 노출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제가 보통 쉽게 조리개 11에다 놓고 감도는 100으로 해라. 그리고 셔터 스피드로 조절해서 얘가 이쪽으로 가 있으면 이쪽으로 오게 하고 이쪽으로 가 있으면 이쪽으로 해서 가운데를 맞춰라. 그래야지 좋다 그랬죠. 그 왜 좋으냐면은 밝으면은 50에서 감도를 50으로 내릴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11에 놨을 때는 11에부터 딱 시작했다 그러면은 요거를 지금 조금 어둡네. 그럼 조리개 8까지 개방을 할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물론 16으로 쪼일 수도 있고 200으로 올릴 수도 있지만 200은 안 올리고 16에서 20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근데 여기서 8부터 시작을 해버리면은 5.6은 안 돼요. 저희가 안 쓴다 그랬죠. 심도 차이가 너무 나서. 이 기준 셔터 스피드는 현장에 가서 무조건 사진 한 장 찍는 거예요. 길거리 스냅을 찍던 뭘 찍던 간에 우리가 웨딩 사진을 찍고 행사 사진을 찍어도 기준 사진을 찍죠. 먼저 노출을. 그 다음에 등가 노출이 들어가잖아요. 등가 노출은 뭐냐면은 내가 오늘 행사 공연이 있어가지고 어떤 무대 리허설 하는데 가서 이제 사진을 찍었어. 근데 먼저 그냥 대충 가가지고 딱 찍어보니까 뭐 4,000분의 1초에 조리개가 뭐 8이었어. 뭐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보자고요. 자, 근데 조금 이제 사람들을 인물 사진을 찍으려고 그러니까 한 2.8 정도로 개방을 해줘야 되겠어요. 그죠? 그러면 8에서 5.6, 4, 2.8. 세 스탑이 밝아지죠. 개방이 되죠. 그러니까 세 스탑이 어두워져야 돼요. 그죠? 여기 8,000분의 1초. 그 다음에 16,000분의 1초. 좀 계산하기 힘들지만, 그리고 감도를 50으로 내리면은, 자, 세 개가 어두워지죠. 이렇게 계산하는 거. 요게 이제 등가 노출이에요. 자, 그래서 이 필터 없이 측정한 셔터 속도는 뭐냐면은 그냥 내가 조리개 11 놓고 감도 100을 놓고 현장 찍었는데 조리개가 320이에요. 그럼 이게 기준 셔터 속도예요. 자, 그러면 뭐 변하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요 상태에서 장노출 사진은 시간이 중요하다 그랬죠. 시간. 자, 다른 사진들은 시간이 운동감을 표현해요. 물론 장노출에도 마찬가지고. 근데 공간감이 중요해가지고 특히 인물 사진에서는 시간이라기보다는 조리개를 개방해서 배경을 흐리게 할 것이냐 아니면 심도를 깊게 할 것이냐, 길거리 스냅이나 이런 데 마찬가지고 거의 그런 쪽에서 영향을 많이 받는데, 장노출은 평평하게 초점이 다 맞은 상태에서 시간을 내가 조절을 해가지고 어떻게 찍을 거냐가 결정이 돼요. 자, 그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30초를 준다. 30초를 주면 어떻게 될까요? 30초가 되면은 구름이 이제 슬슬 흘러가기 시작해요. 자, 구름이 변화가 생겨요. 그 다음에 60초가 되면 구름이 더 극적으로 변하면서 바닷물이나 이런 어떤 흐르는 움직이는 물들이 이렇게 잔상이 아주 미세하게 남지만 아직까지 좀 있는 상태. 근데 평균적으로 2분이 넘어가기 시작한다면은 구름하고 이런 것들이 아예 깔끔해지고 8분 정도가 돼버린다. 그러면은 완전 구름도 디테일이 없으면서 그 주변에 있는 색깔만 남고 물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은 좀 바위가 앞에 있어. 그래서 질감을 강하게 찍고 싶어. 그랬을 때는 30초를 선택하는 거고, 아, 오늘은 날씨도 좀 흐리면서 아주 깔끔하게 아주 깨끗하게 만들고 싶어. 그랬을 때는 8분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오늘은 제가 8분으로 찍을래. 그럼 필터를 껴보면 되겠죠. 그냥 손으로 뭐 꼽아서 계산할 수도 있겠지만은, 자, 필터를 한 장 껴봅시다. 10스탑짜리 한번 껴봅시다. 보통 10스탑, 6스탑, 3스탑 필터를 이렇게 많이 갖고 계시죠. 자, 10스탑 꼈더니 3초밖에 안 되네. 나는 8분을 찍고 싶은데. 그러면은 6스탑짜리 하나 더 껴서 자, 3분이 나오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자, 8분을 만들고 싶어. 그러면은 자, 2를 하나 더 끼면은 6분 50초. 자, 7분 정도가 얼추 나오네요. 그죠? 요 정도 시간에서는 우리가 타협을 하고 찍을 수가 있죠. 그래서 ND 한 스탑을, 자, 필터 없음
1000하고 6스텝짜리를 끼고 감도를 50으로 내릴 수가 있겠죠. 자, 감도를 50으로 내려버리면은 6분 50초. 똑같이 돼버리죠? 자, 아주 좋죠. 자, 그래서 이 노출 보정하는 것들도 조리개 3분의 스톱 보정, 요것도 제가 이제 메뉴를 만들어 놨어요. 이거 있는 어플도 있는데 더 어려워하는 것도 있고, 없으면 또 이게 계산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계산하기 쉽게. 그리고 자, 필터를 꼈다가 다시 또 0으로 만들어 놓고 6스톱짜리를 필터 없으면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초기화 버튼이 있죠. 초기화를 누르면 다 초기화로 이렇게 한 번에 다 돌아가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여기는 옵션이라서 제가 열고 닫고 이런 버튼을 만들어 놨는데, 자, 열어요. 자, 오늘 현장에 가니까 조리개가 13이야. 자, 감도는 무조건 100으로 해놓고, 자, 13 두 개 똑같이 맞춰요. 자, 그럼 변화가 없죠. 그 다음에 셔터 스피드는 뭐 640분의 1초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0스톱에 필터 합계 뭐 변한 게 없으니까, 그죠? 내가 현장에서 찍은 세팅 값을 여기다 다 넣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오늘은 이제 2분으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그럼 필터를 ND 10짜리 하나 껴. 자, 그 다음에 필터를 6스톱짜리 하나 있으니까 한 장 더 꼈어. 1분 42초예요. 딱 됐네, 그냥 2분. 요 정도면 2분이에요, 그냥. 그래서 릴리즈에다 1분 42초 넣고 타이머를 시작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1분 42초 있다가 이제 알림이 계속 울려요. 멈추면 되죠. 요거까지 제가 다 해놨어요. 3번 멈추고 끝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계속 울리게끔. 요건 이제 핸드폰에서도 똑같이 작동을 해요. 자, 근데 이제 등가 노출을 해보는 거예요. 자, 내가 조리개 13인데 심도가 여기는 앞에 있는 말뚝이 상당히 가까워. 나하고 한 1m 거리야. 그러면 앞에가 이제 흐려지는 경향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조금 더 조리개를 쪼야 되겠다. 만약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러면 13에서 하나, 둘, 셋. 자, 그럼 18이 되네요. 그죠? 18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어두워졌죠? 어두우니까는 시간이 늘어나잖아요. 3분 25초로. 자, 요게 등가 노출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18하고, 그러면 시간을 내가 이제 3분 25초로 주고 싶었어. 그러면 13에서 감도 100인 거를 감도 50으로 이렇게 바꿔줘도 똑같죠.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하시면은 공부가 되게 잘 될 거예요. 제가 봐도 너무 쉽게 잘 만들었어요, 이거. 자, 초기화 또 만들어 놓고, 자, 여기도 감도 100으로 이렇게 이제 바꿔놓고, ND 필터 계산기하고 다 비슷한데, 빠른 선택하고, 3스탑 쓸래, 6스탑 쓸래, 한 번에 빨리, 그 다음에 대낮에는 13스탑 많이 쓰죠. 그냥 이거 할 필요 없이 13스탑을 그냥 이렇게 써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120분의 1초다. 그럼 이렇게 보통 1분 정도 나와요. 그죠? 비슷하죠? 그래서 여기서, 촬영 조리개를 8로 바꿔야지. 그럼 시간까지 이렇게 다 표시가 돼버리잖아요. 요거 보고 그대로 세팅을 해버리면 되죠. 자, 그리고 셔터 스피드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3만 계산하면서 셔터 스피드하고 등가 노출 연습도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요게 니콘이 아마 전자 셔터가 32,000분의 1초가 제일 빠른 셔터 스피드죠, 지금. 그래서 여기서부터 해서 1분까지 이렇게 해놨어요. 1분 이상에서는 계산을 할 저기가 거의 없으니까. 우리가 보통 250분의 1초에 이를, 자, 20스톱 100만을 사용하면은 1시간이 나와요. 셔터 스피드 될 때. 1시간짜리 빨리 찍으시는 분들은 20스톱까지 이렇게 16스톱까지도 계산해 놓고 20스톱도 이렇게 해놔가지고 상당히 빠르게 계산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 자, 그리고 타이머 시작 딱 눌러놓으면은 이제 시간이 가죠. 그럼 끝날 때까지는 이제 뭐 바다 타임을 본다든가 아니면 아카이브 들어가가지고 작가들의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쭉 시간을 기다리면 되겠죠. 기다림 시간이 많다 보니까. 자, 일시정지 누르고, 자, 여기는 이제 초기 한번 눌러주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뭘 해야 되냐면은, 요렇게 해놓으면은, 일단은 뭐 전문가분들은 이걸 쓸 일이 없잖아요. 그죠? 다 초보, 아마추어를 위해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을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요렇게 세팅을 해놓고, 타이머 2분짜리 테스트 컷을 시작하죠? 그걸 하면서 장노출 촬영 전 최종 점검, 요거를 한 번씩 확인해 보라고 이렇게 또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1번 바다 촬영 시 밀물 시간과 안전 퇴로를 확인해. 이건 꼭 하셔야 돼요. 동해도 그렇고 서해도 그렇고 물하고 이게 장비하고 있기 때문에 물이 들어오는 걸 모르고 또 파도를 모르고 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꼭 연관되기 때문에 안전 퇴로를 확인했나요? 요거 첫 번째. 장노출 노이즈 감소 기능이 오픈인지 확인했나요? 두 번째. 저장 형식이 로우로 촬영됐나요? 계속 JPG로 찍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죠? 로우로 꼭 촬영을 하시고 이건 보정하고 연관이 돼 있으니까. 카메라 어깨끈은 묶거나 분리했나요? 요거 확인하시고. 장노출을 오래 찍는 분들은 아예 안 가지고 다녀요. 이거를. 그죠? 삼각대 다리 잠금 장치를 모두 단단히 잠갔나요? 나도 모르게 그냥 쓱 한쪽이 내려가는 경우
경우가 있어요. 그죠? 이거 꼭 확인하시고, 삼각대 스파이크가 모래 갯벌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나요? 이것도 한번 꼭 확인하시고, 내가 지금 찍고 있는 동안에 그 전에 행동을 확인하시면 되겠죠. 아니면 2분짜리 테스트 하기 전에 이걸 꼭 확인하라는 거예요. 카메라 플레이트와 엘플레이 단단히 조여졌나요? 이거 꼭 돌아가죠. 이거 돌아가시는 분 상당히 많아요. 딴 데서 찍고 왔다가 여기 와가지고 보면 카메라가 세로로 혼자 플레이트하고 분리가 돼가지고 떨어질 위험도 있고, 렌즈 손떨림 보정 기능이 오픈지 확인했나요? 이거 꼭 하셔야 되죠. 사진 안 흔들리면. 계산에 맞게 ND 필터를 장착을 했나요? 필터 꼈는지도 확인하고. 다 계산해놓고 필터를 안 꼈는데 그냥 찍는 분들도 있어요. 뭐 2분짜리면 상관없는데 이게 30분, 1시간짜리 한 컷이다 그랬을 때는 그날은 뭐 거의 다 날린다고 봐야죠. 초점 모드를 F에서 MF로 전환했나요? 요거 꼭 해야 되죠. 한 장이면 상관이 없는데 인터벌 모드나 아니면 내가 릴러지를 사용한다 이랬을 때는 다음 컷이 안 찍혀요. 물론 몇 장 찍힐 수도 있는데 구름이 변한다든가 그래서 빛이 그쪽에 초점 잡는 부분에 콘트라스트가 약해서 못 잡으면 그 다음부터는 인터벌이 끝나요. 거기서. 그래서 요거는 MF로 꼭 전환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안 찍히는 것들이 브라켓팅, 다중 노출 뭐 이런 특수 기능들이 돼 있으면은 인터벌하고 작동이 안 돼요. 인터벌이 아예 활성화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요런 것들 인터벌이 안 된다 그랬을 땐 요거 꼭 확인하시고, 렌즈와 ND 필터에 먼지, 지문 요런 것들이 없나, 물방울, 비 온다는 물방울 있나 확인하면서 수시로 닦거나 에어 블로어로 불어서 제거를 해주셔야 되겠죠. M모드에서 벌브로 전환을 안 하고 릴리즈 안 된다 그러시는 분들도 있어야죠. 그래서 M모드로 계산 다 해놓고 벌브로 꼭 전환을 해서 릴리즈를 눌러야 된다. 그죠? 벌브로 했는데 어떤 카메라들은 M모드에서 조리개 팔로 세팅을 해놨어. 근데 어저께 벌브를 내가 뭐 사로 뭘 촬영하고 있었으면 어저께 찍었던 그 벌브가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계산한 걸 벌브에다 계속 넣어줘야 돼요. 요게 캐논은 거의 아마 무조건 그럴 거예요. 그래서 캐논은 M모드에서 내가 조리개를 지금 11로 계산했다. 좀 전에 8로 찍었어. 그러면 여기 8이겠죠. 근데 지금 바뀌어서 11로 계산됐어. 그러면 벌브에 가면 또 8로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또 11로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거. 벌브 조리개 값을 확인했나요? 요거 꼭 하시고, 그 다음에 특히 사각 필터 요런 것들은 이미 그라데이션 필터나 이런 데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안막을 꼭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필터 방향도 스폰지가 있는 방향으로 잘 끼우셔야 돼요. 그거 안 하면은 사진을 오래 찍었는데 다 허탕이 된다. 뷰파인더에 아이피스 안막 씌웠나요? 자, DSLR 같은 경우는 뒤로 빛이 들어가죠. 그래서 뭐 플래그십 같은 그런 것들은 카메라 본체에 보면은 이렇게 뷰파인더 이쪽에 보면 스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뒤를 탁 닫아버리는 그런 게 있고, 캐논으로 치면은 뭐 5D급 정도, 5급 정도 되면은 스트랩, 다른 것들은 아마 스트랩에 달려 있어요. 고무가. 그죠?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가 탁 끼워주시면 된다. 아니면 안막으로 덮어주듯이. 자, 그 다음에 릴리즈 연결로 테스트 촬영 한 장 했나요? 한 장 꼭 하시고 잘 안 된다 그러면은 보통은 릴리즈하고 카메라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카메라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선이 연결되죠. 요 부위. 그 다음에 쭉 따라와서 릴리즈가 연결되죠. 요 부위. 안 되면 둘 다 빼서 한번 쑥 불고 먼지 닦아가지고 결합하면은 거의 100% 다 해결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터벌로 넉넉하게 뭐 1시간 이상 찍을 거기 때문에 배터리 잔량 꼭 확인하시고, 중간에 세로 모드를 잘못해놔가지고 배터리가 안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빼다 보면 구도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배터리는 무조건 넉넉하게. 그 다음에 메모리 카드 용량 요거 확인하고, 요렇게 핸드폰에서도 요게 똑같이 작동이 돼요. 그래서 하나씩 체크해 보시고, 아마추어 하시는 분들은 요걸 꼭 확인하면 실수를 안 하겠죠. 자, 그 다음에도 심심하시면은 뭐 많이 찍어 보신 분들은 요게 한스토, 광학 표기, 배율 표기, 비투과율 뭐 이런 거 다 아시는데 심심한 보시라고 한번 해놨어요. 핸드폰에서 이렇게 보이니까. 자, 우리가 한 스탑, 두 스탑, 세 스탑, 뭐 10스탑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 한 스탑이 어두워졌다. 자, B2과율이 50% 줄었다. ND는 수치, 배율로는 ND, 그 다음에 광학 표기로는 ND 0.3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어떤 필터는 보면 ND 2 써 있고, ND 16이라고 써 있고, ND 30이라고 써 있고, 막 이렇게 보통은 이게 제일 많을 거예요. 그죠? 근데 요즘에는 하이다 필터도 그렇고 이렇게 하는 것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ND 3.0이면은 0하고 10이 차이가 나죠. 0.3이 0이 뒤로 와서 3.0이 되잖아요. 그래서 ND 1000이 된다. 자, B2과율은 0.098%. 어두워지는 거는 10스탑이 어두워진다. 두 배씩 계속 이렇게 어두워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시간 날 때 한 번씩 쭉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요 필터 계산기만 가지고 있으면은 집에서도 이렇게 한번 연습도 한번 해보시고, 밖에서도 내가 찍은 조리개값, 그 다음에 내가 찍고 싶은 촬영 조리개값, 그 다음에 감도도 변화해보면서 이렇게 연습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다타임, 파고, 윈디, 뭐 출사지도, 아카이브, 우리 회원정용 기초 클래스 영상에서도 계속 이렇게 해외 작가들 제가 또 발굴해갖고 보여드리고, 예전에 일기 때부터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는 좋은 시선이나 이런 것들은 좋은 사진을 봐야지 늘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밖에서 계시면서도 이런 걸 꼭 봐라. 오늘은 이렇게 필터 계산기 만든 거 요거를 좀 설명을 드렸는데 정말 유용하고 꼭 필요한 프로그램일 것 같아요. 일반 구독자님들도 기초 클래스에 가입을 하셔가지고 기초 클래스만 가입하시면은 아까 그 영상 찾으셔가지고 링크에 들어가면 바로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요거는 뭐 승인이나 뭐 이런 게 필요 없어요. 링크만 있으면 바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가입하셔가지고 특히 바다사진 공부는 여기서 같이 하시면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계속 제가 머릿속에서 자동화를 만들면 좋을까. 그 다음에 요런 이제 아카이브 같은 경우도 꼭 장노출 국한되지 않고 다른 분들 출사지도도 계속 더 좋은 방향으로 바꾸고 있으니까 이렇게 기초 클래스 정도 가입하셔가지고 같이 사진 생활을 즐겁게 해보시면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치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